네, 이제 가우스 법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우스 법칙은 단원이 4개밖에 없어요. 작은 단원이, 소단원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진도상에는 2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나갈 수 있으면 4절까지 한번 나가 보도록 하죠. 우리 첫 시간도 그렇게 뭐 긴 시간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 진도를 좀 되도록 빨리 빼서 나중에 여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의 내용은 일단 전기장 구하는 거예요. 전기장. 근데 전기장을 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 전기장은 전하가 만들죠. 그럼 점전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이 위치 P점에서의 전기장 E는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 전하, 그죠? 전하 소문자라고 쓸까요? 그냥 점전하 Q가 만드니까 이 Q에 의한 전기장 그 전하를 써주면 되고 비례상수는 쿨롱 상수를 써서 K 곱하기 R 제곱분의 Q가 바로 점전하에 의한 전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하가 또 있어요. 또 여기도 있어요. 그럼 Q2에 의한 전기장도 또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E는 이거 더하기 자, 요걸 R1, 얘는 R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Q1, Q2 K 곱하기 또 R2 Q2로부터 거리 R2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 이렇게 중첩의 원리가 또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방향을 고려해야겠죠. 이 방향하고 이 방향하고 다르니까 방향을 고려해서 전기장을 구해주는 이런 과정까지는 했고 적분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D를 적분해서 미소 전하가 만드는 D를 적분해서 전기장을 구하고 그 D는 R제곱분의 KQ 이렇게 해서 DQ를 적분한 이 값을 써주면 전기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예제도 구해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특이한 형태로 뭔가를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가우스 법칙의 내용이 아직 24.1절은 아니에요. 가우스 법칙이 아니고 가우스 법칙은 24.2절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가우스 법칙이죠. 24.1절은 가우스 법칙에 등장하는 어느 한 물리량을 좀 공부하기 위한 거고 먼저 가우스 법칙을 공부하니까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가우스 법칙의 식은 어디 있어요? 가우스 법칙의 식은 어디가에 있어요? 예, 463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전기장을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전기장을 알고 있는데 전기장과 어느 지점, 어느 영역이에요. 넓이에요, 넓이. 그래서 여기 어떤 넓이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넓이. 이 넓이가 DA예요. DA. 이 넓이가 DA인데 얘는 벡터가 돼 있다는 얘기는 넓이 벡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넓이 벡터는 이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DA의 방향이 됩니다. DA의 방향. 즉 면적이 향하는 방향이 그 면적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도 벡터가 돼요. 물리에서는 면적이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고려하면.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있어요. 요 좁은 면에서의 전기장이 어느 방향이냐면 전기장이 방향을 좀 다른 색깔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전기장의 방향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뭐 이런 전기장이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전기장은 이런 이제 전기장 빨간색 벡터로 나타내고 넓이 벡터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이 둘을 곱하라는 얘기인데 내적을 했다는 얘기는 이 둘이 이루는 각도에 세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세타를 고려해서 코사인 세타를 같이 곱해줘야죠. 2 곱하기 D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게 이제 내적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 왼쪽에 보면 이런 적분 기호는 요 DA가 만드는 폐곡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리 설정된 폐곡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면적이라고 하죠. 이런 면적, 이런 면적인데 그 중에 일부가 요 면적이에요. DA. 요 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DA들이 합쳐져서 이 전체 폐면적을 이루는 거죠. 이 폐곡면, 이 폐곡면이라고 하는 건 내부와 외부가 있는 거예요. 내부와 외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부를 보는 거예요. 외부. 이 국면의 속 안에 내부가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런 얘기예요. 전체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을 지나는 전기장과 그 면적의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는 이렇게 파이 2라고 씁니다. 이걸 전기선속이라고 해요. 전기선속. 그래서 이 전기선속을 다루는 게 24.1절이고 24.1절은 얘를 구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장 곱하기 넓이예요. 먼저 면적을 설정하고 넓이 면을 설정하고 이 면의 넓이를 알아야겠죠. 그 뭐 A라고 합시다. 넓이. 그런데 이 면이 바라보는 방향은 즉 면의 수직한 방향은 이 방향이 돼서 이 방향이 면적 넓이 벡터의 방향인데 이 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전기장이. 그럼 이 사이각 세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장이 2가 되고 그때 이 면에 대한 이 파란색 면을 지나는 전기선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 면을 설정된 면적 A를 지나가는 거죠. 또는 통과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통과하는 전기선속이라고 합니다. 전기선속 써져 있네요. A를 지나는 전기선속을 구해라. 그러면 그 기호로는 이렇게 파이 2라고 기호를 또 써주고 그 값은 다름 아닌 전기장과 넓이의 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각이 있으면 코사인 세타를 같이 써줘야 됩니다. 곱하기를. 예. 방향이 같으면 그냥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2a가 되죠. 이거를 공부한 게 24.1절이에요. 그래서 1절로 가보면 24.1절로 가보면 이런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예. 각각의 미소 면적을 전체 표면적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런 적분이 되는 거죠. E 도트 dA 해놓고 동그라미 적분 인테그랄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선속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는 이제 개념 확인 문제예요. 전기장 2가 빈 공간에서 X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방향만 균일한 X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의 표면을 통과하는 정육면체니까 면적이 넓이가 6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아래 좌우 앞뒤 이렇게. 그런데 이 전체 면적을 지나가는 알짜 전기 선속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는 X, Y, Z 면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면이 6개니까 6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면은 이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면. 예. 그럼 이 면을 지나가는 건 어떻게 지나가요? 그 면적의 방향이라는 건 바깥 면을 향합니다. DA1은 왼쪽을 향하죠. 1번 면적이 향하는 벡터입니다. 그런데 전기장은 어디로 지나가냐면 오른쪽으로 지나갑니다. X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번 면에서 1번 전체 L제곱이죠. L제곱을 빠져나가는 전기선속은 마이너스 2하고 L제곱이 돼야 돼요. 전기장이 2가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2고 전체 넓이가 L제곱이죠. 그런데 방향이 어떤 방향? 180도니까 코사인 180도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면은 어때요? 오른쪽 똑같은 면이 또 하나 있는데 얘는 정말로 면적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이 같죠. 그러면 이 오른쪽 2번 면을 지나는 전기선속은 2L의 제곱이에요. 그럼 다른 면 3번, 4번 어때요? 3번 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평으로. 그럼 전기장이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수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기장은 X방향이죠. 그러니까 3번, 4번을 지나가는 또는 여기 5번, 6번
앞면 저쪽에 뒷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만 구하면 되는데 둘을 더 구해서 더해주면 0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면을 빠져나가는 이 곡면, 정육면체의 면을 통과하는 R자 전기선속은 제로인 거예요. 제로. 아시겠죠? 예. 너무 간단한 문제죠. 예.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자, 가우스 법칙으로 다시 오는데, 가우스 법칙의 이제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 다 지워보겠습니다. 예. 지워서 보면 왼편을 계산한 게 24-1절이었어요. 이렇게 폐곡면에 대한 전기선속을 계산하는데 이 곡면이 복잡하면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겠죠. 예. 그런데 그 결과가 뭐가 같으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예를 들어서 이 곡면 내에 들어있는 전하가 Q인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가. 예. 그러면 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전기장을 그때서야 만들 거고, 그러면 이 곡면을 빠져나가는 전기 선속이 존재하겠죠. E 곱하기 DA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면적을 빠져나가는 R자 전기 선속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 못 구하겠어. 이거를. 난 적분을 못 해. 그럼 못 구하는 거죠. 근데 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실론 제로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량으로 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입실론 제로가 앞에서 그 물질의 유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하가 들어있는 또는 이 면적을 포함하는 그 물질의 유전율을 여기 써주면 되는데, 진공의 경우에는 입실론 제로처럼 지금처럼 입실론 제로로 써주면 되겠죠. 네,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예, 위에 그림으로 다시 이렇게 쭉 가보는데, 여기 그림을 24.7번 그림을 보면, 자, S1 곡면이 있고 S2 곡면, S3 곡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곡면을 잡든지 전하는 그 곡면들 안에 다 존재하잖아요. 그 얘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곡면에 대해서든지. 그래서 이 전기 선속을 구하면 그냥 입실론 제로분의 Q로 구해진다. S1을 통과하는 전기 선속, S3를 통과하는 전기 선속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하게도 자, S1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S2를 다 통과하고 S3도 그대로 다 통과하죠. 그럼 같을 수밖에 없죠.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건 빠져나가는 총량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전기장의 선의 총량.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곡면을 잡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아도 마찬가지죠. 이 얘를 포함하기만 하면 그 면에 대한 전기 선속은 다 동일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24.9번을 보시면 8번부터 볼까요? 8번을 보면 전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내부에 들어있지 않죠. 그럼 이 R자, 여기 이제 물론 이것도 폐곡면이라고 합시다. 이 곡면 전체를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겠죠. 곡면이 통과하는 R자 전기 선속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만큼 나가겠죠. 들어온 만큼 나가고, 여기도 어디선가 들어오지만 또 이쪽에서 나가잖아요. 따라서 R자 전기 선속이 0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내부에 전하가 없으니까. 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S면을 지나는 전기 선속은 그 안에 Q1만 들어있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Q1이 될 텐데, 이게 음전하니까 들어오겠죠, 전기장이. 그럴 때는 그 전하량 자체에 음이 들어가 있을 거고, S2 곡면을 빠져나가는 R자 전기 선속은 그냥 0이죠. 이 안에 전하가 없으니까. 그리고 S'을 빠져나가는 전기 선속은 그 안에 들어있는 R자 전하는 Q2 더하기 Q3예요. 물론 이제 Q2는 양이고 Q3는 음이니까 이 안에 이제 음이 들어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전체 전하를 다 더해주면 그게 R자 전하 Q인이 되는 거고, 그거를 입실론 제로로 나눠주면 그 곡면을 빠져나가는 R자 전기 선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럼 가우스 법칙을 뭐에 써먹을 거냐? 가우스 법칙은 기본적으로 전기장을 구하는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전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가
이 인테그랄 밖으로 나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2가 별도로 나와서 나머지로 나눠주면 얘를 나눠주면 전기장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2가 밖으로 나오면 이 인테그랄 dA가 되겠죠. dA가 되고 입실론 제로분의 Q인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면 전기장이 구해지죠. 인테그랄 dA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그럼 전기장을 구하는데 이를 써야 되려면 전기장이 인테그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독립적인 일정한 값이 돼야겠죠. 일정한 값.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넓이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폐곡면을 대칭 폐곡면을 설정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얘기로 24.3절에 가보면 이거 여기 없네요. 없으니까 여기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 양전화 Q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전화 Q를 점전화 Q를 감싸는 대칭 원을 구를 생각해 보자고요. 대칭 구를 반지름이 예로부터 R인 구면을 생각하면 이 구면의 표면에서는 구의 표면에서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Q가 만드는 전기장이 다 크기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장이 인테그랄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일정한 전기장이 될 테니까. 어디서든 그 면을 지나가는 전기장과 이 DA의 곱은 2 곱하기 DA에서 2의 크기가 항상 균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같은 거리에서는 전기장이 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밖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 직접 적용을 하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표면적이죠. 인테그랄 DA는 미소 면적을 다 더해라 그런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면적 그냥 A라고 하자고요. A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면을 설정했잖아요. 구면을 설정했으니까 구의 전체 면적은 표면은 4파이 R 제곱이 되는 거고 입실론 제로분의 Q인을 써주면 돼요. 그래 놓고 여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쿨롱 상수 K라고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식이 나오겠죠. 따라서 점전화 Q로부터 거리 R인 점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식이 그대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려면 이 가우스 법칙 전하를 둘러싸는 면, 그 폐곡면을 대칭 폐곡면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이 2가 인테그랄 밖으로 나와서 전기장 2를 제대로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가우스 법칙을 쓰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24.3절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구전화가 있어요. 구전화라고 하는 건 전화가 이제 점이 아니라 구체 모양이에요. 구체. 자, 구체 모양의 이 전화인데 이 전화의 밖에서 구 밖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하의 반지름은 A가 됐고 이 바깥에 R은 A보다 이제 큰 거겠죠? 바깥에 어느 한 점에서 이 점에서의 전기장이 궁금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모두 미소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을 다 구해줘야지. 미소전화가. 본래는 적분을 해서 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전하를 감싸는 이 구 모양의 가우스 면을 만드는 겁니다. 중심을 중심점에 두는. 그러면 거리가 다 동일한 지점에서는 이 대칭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어디든 다 동일할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바보가 아닌 한, 그죠? 이게 동그란 이 대칭 형태로 생겼으니까 나는 거리가 같은 점에서는 전기장이 다 같겠지, 그죠? 거리에 따라 전기장이 달라지는 거지, 그죠? 반지름이 같은 지점에서는 전기장이 같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면을 가우스 면으로 잡아요. 가우스 면이라는 얘기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한 면으로 삼고 이 면을 빠져나가는 DA에 대한 전기 선속 D파이를 구하는 겁니다. D파이를 구해서 적분해주면 그게 파이가 되겠죠. 전체 파이. 그죠? 근데 D파이는
미소면적 DA를 빠져나가는 전기장과 그 DA의 곱이에요. 근데 그 면적을 구면으로 전체, 가우스면 전체로 잡아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는 전기장이 같을 테니까 이거 역시 전기장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DA를 적분하면 전체 면적이 되겠죠. EA가 되는 거죠. EA. 그 값을 가우스 법칙에 집어넣으면 여기까지는 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이 입실론 제로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전하. 이게 바로 대문자 Q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를 구하면 2는 A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돼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구하는 식하고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구의 표면적이 원래 있던 입실론 제로 집어넣어서 Q가 돼서 모든 전하를 실제로는 퍼져 있는 모든 전하를 그 점전화 Q로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전하가 거리 R인 점에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하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가우스 법칙의 효용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적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B번은 내부에서의 전기장도 구할 수 있게 돼요. 역시 내부에서도 거리가 R인 점, 이때의 R은 이제 A보다 작은 위치가 되겠죠. 이 점을 포함하는 구면을 가우스면으로 설정하고 이 가우스면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파이는 인테그랄 E 도트 DA가 되는데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는 전기장이 같을 테니까 이거 역시 이 인테그랄 DA가 되고 이건 가우스 면적의 넓이가 될 테니까요. 2 곱하기 A는 4파이 R 제곱 식은 동일하죠. 9의 면적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요? 입실론 제로분의 Q 인이에요. 인. 그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 요 전하만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 외부에 들어있는 전하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전하에 의해야지만 R자 전기선속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전하 밀도가 균일하다면 그 Q인이죠.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전체 전하 밀도를 알고 있을 때 전체 전하 밀도 로라고 하자고요. 로 밀도 곱하기 부피 구하면 되겠죠. 그 안에 해당하는 부피. 근데 그 부피는 전체 부피의 부피 중에서 이 구의 부피, 작은 구의 부피예요. 그러면 로 곱하기 전체 부피에 우리가 A의 세제곱분의 R의 세제곱. 이게 이제 부피에 대한 B죠. 반지름이 A인 전체 구의 부피분의 R만에 해당하는 부피의 비율을 전체 구의 부피로 곱하면 여기 그 부분만의 부피가 V2이 구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V2이라고 하는 건. 자, 또는 전체 전하 중에서 뭐 A 세제곱분의 R 세제곱의 비율 이렇게 해도 되겠죠. Q2이라고 하는 값이. 그렇게 이제 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타난 교재에 구한 비율로 보면 밀도 곱하기 부피가 있죠. 밀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그게 전하량이 되니까, 그죠? 이건 소문자 Q인이라고 썼네요. 자, 그런데 여기 R 세제곱하고 R 제곱이 약분되니까 R만 남죠. 따라서 전기장은 이 거리에 비례합니다. 즉 바깥으로 내부에서는 반지름이 멀면 즉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길면 전기장이 그 R에 비례해서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일을 구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Q를 그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이 Q2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전체 전하량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Q라고 주어졌으니까 전체 부피에 대한 그 부분만의 부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요 Q 곱하기 A 세제곱분의 R의 세제곱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고 그러면 R 세제곱이 약분돼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 세제곱 분의 Q 곱하기 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그냥 또 K라고도 해도 되겠죠. K 곱하기
A 세제곱 QR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전기장은 R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65페이지 그림에서 내부에서는 바깥으로 갈수록 즉 R이 커질수록 전기장이 요 거리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표면 바깥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그래야지만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전기장은 연속입니다. 그 값이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내부에서의 전기장에 아래 A를 대입했을 때, 요 A를 대입했을 때하고 여기서 A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24.2번 예제까지 구해지고 24.3번 예제는 3번 예제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같이 풀어봅시다. 예. 자, 이 문제는 선 형태의 전화예요. 점이나 원, 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선 형태의 전화가 있는데 그럼 선이 만드는 전기장은 선으로부터 퍼져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을 막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아주 긴 선이라면 수직 방향은 그 아래에도 다 있을 테니까 수직 방향은 다 상쇄돼서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밖으로 퍼져나가는 수직 방향, 수평면 향해서 퍼져나가는 전기장만 만들어진다고요. 즉, 이 그림이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아래에서 또는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쪽, 여기 선이고,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전기장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밀도가 낮아지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줄어들 거라는 걸, 감소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때 어쨌든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같을 거라고 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우스 면을 즉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면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원통면으로 잡는 거예요. 원통면. 거리가 같을 거 아니에요. 옆면에서는. 그죠? 그리고 윗면 아랫면은 사실 잡아놔도 전기장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윗면 아랫면은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 가우스 면에 대해서 전기 선속을 구해보자. 즉 전기장 곱하기 면적을 적분해서 이 값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DA가 있는 미소면에 있는 어디서든 전기장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2는 밖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 곱하기 DA 적분하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전체 면적 A. 그게 바로 입실론 제로 분의 그 통 내부에 그죠? 이 DA가 만드는 넓이 폐곡면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량 Q인을 구해주면 돼요. 이거는 자 옆면적이 넓이가 되겠죠. 옆면을 지나가니까 그럼 여기는 옆면을 2파이 R 곱하기 높이 L 그죠? 이게 옆면의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고 Q인은 요만큼 안에 들어있는 전하는 요 안에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즉 길이 L만큼에 해당하는 길이에 들어있는 전하량만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Q인은 전하량은 우리가 이제 선전화 밀도 람다를 알고 있다면 람다 곱하기 길이 해주면 그게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Q인에다가 람다 L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끝이에요. 그럼 여기 L하고 L하고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식을 구해보면 교재에도 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고 결과식을 구해보면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분의 람다가 돼요. 그래서 이 K, 그죠? K로 쓰면 2K 곱하기 R분의 람다의 식이 나와서 2는 람다에 비례하고 람다 전하 밀도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형태로 되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한 것과 유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론 합리적이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대칭 전하 분포 또는 구전하 외부의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원통 전하 분포 즉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전하거나 어떤 1차원 형태의 전하 분포죠. 그럼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히 길지 않을 때는 적분을 해서 사실은 구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 평면 여기까지 좀 해볼 텐데요. 양전하가 표면 전하 밀도 이때 이제 시그마죠. 우리 앞에서 밀도 이게 그 최적 밀도 그렇죠. 그리고 면에 대한 밀도 그리고 선에 대한 밀도 이런 거 한번 살펴봤었는데 다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3번 예제에서는 람다가 나왔고 지금 4번 예제에서는 이제 면전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면전하 밀도 시그마로 고르게 대전되어 있는 무한 평면의 전기장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점이 만드는 전기장 구해봤잖아요. 멀어질수록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형태가 되고 선이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고 면이 만드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면이 아주 넓은 면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넓은 면이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의 영승에 반비례하겠죠. 거리의 영승이라는 얘기는 비례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직관적으로 살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구해보는데 이때는 이렇게 아주 넓은 무한히 넓은 면에 전하가 균일하게 양전하가 차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밀도가 이제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면이 만드는 전기장은 면으로부터 퍼져 나가는 수직으로 나가는 전기장만 있겠죠. 이런 면과 수평한 방향의 전기장은 이 면의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다 상쇄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을 수직으로 지나가는 또는 면이 향하는 방향의 전기장만 있을 테고 그 면에서의 면의 면적 벡터 A가 되면 그 2 곱하기 DA를 적분한 값, 이걸 구해야 하는 것이 이제 전기선속이죠. 전기선속을 구하는데 전기장이 균일할 테니까 그냥 2가 빠져나오고 DA가 되겠죠. 전기장이 균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선은 끝없이 나옵니다. 선. 그러면 전하가 만드는 선은 다 이렇게 되겠죠. 즉 거리가 바뀌더라도 전기장 선의 밀도는 변하지 않아요. 밀도가. 그렇죠? 무한히 넓은 평면을 가정하면 그런 거죠. 파이는 이 도트 DA를 적분한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인데 그럼 이 전하를 감싸려면 오른쪽 면으로도 전기장이 퍼져나가지만 저 왼쪽 면, 저쪽 면으로도 전기장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면적이 A인 면을 2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2 곱하기 전체 넓이가 A의 2배가 되는 2A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양쪽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입실론 제로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은 Q인이라고 하는 건 전하 밀도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넓이를 곱하면 되죠. 얘는 2A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하판은 여기 하나의 판에만 전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A라고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역시 A가 약분이 돼서 전기장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요 2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거리에 무관하죠. 거리에 일정한 전기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이제 별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전기장이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는 얘기죠. 물론 시그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 이제 넓은 평면이죠. 이 평면에 들어있는 전하 밀도입니다. 단위 넓이당 전하량. 그런데 우리 앞에서 예제에서 이런 거 있었죠. 왼쪽에 양전하판이 있고 오른쪽에 음전하판이 이렇게 양전하가 쭉 되어 있는 판이에요. 판. 단면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양전하, 음전하 그 사이에서만 전기장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여기 요 전기장 상태에서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양전하가 만드는 건 이 중에 하나만 만들고 음전하가 만드는 것도 하나가 만드는 거죠. 전체 전기장 중에서 하나만 만드는 요게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어요. 그렇죠? 요 전하 밀도가 시그마, 얘는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이제 음의 시그마로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각각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이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인데 그게 2개 있는 거잖아요. 양이 만드는 전기장과 음이 만드는 전기장. 따라서 실제 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돼야겠죠. 2 입실론 제로 시그마의 2배가 되는. 그래서 전기장을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전압밀도만 알고 있으면.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또는 중첩이라 이게 중첩인 거죠, 중첩.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양전하는 시그마가 되어 있는데 음전하는 마이너스 2 시그마 2배 더 많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이에서의 전기장은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과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2 입실론 제로분의 얘는 2 시그마잖아요. 2 시그마. 이렇게 돼서 전체 전기장은 실제 전기장은 2 입실론 제로분의 3 시그마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물론 이때는 오른쪽 방향에서 전기장은 왼쪽 방향이 되고, 이 양전하의 왼쪽 방향에서의 전기장은 오른쪽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는 알자 전하가 그냥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겠죠. 양전하 시그마와 음전하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더해진 양이 그냥 하나의 판에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오른쪽에서는 바라보면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네 이렇게 이제 볼 테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역시 마이너스 시그마가 있네 이렇게 볼 테니까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되고, 이쪽에서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의 전기장이 왼쪽 방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서는 알자 전하만 생각하면 쉽게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중첩의 원리의 결과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좀 얘기가 좀 될 수 있고, 24.4절은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이게 의외로 또 중요하고 요거 더하기 연습 문제를 같이 해서 우리 1시간 정도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 문제 좀 본문에 있는 예제만이라도 딸딸 외울 정도로 잘 풀어봐야 돼요. 가우스 법칙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